예, 다 오셨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즐거우시죠?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사업 시행 방식 가운데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시면은요. 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엉망인 땅인 거죠. 막 길도 엉망이고 뭐 이렇게 도로 엉망이고 뭐 건축물도 엉망이고 엉망인 땅인 거예요. 엉망인 땅인데 지가가 비싸다는 거예요. 일단 출발점이. 일단 요거를 이제 사업 시행자가 매수를 해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지가가 50억이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억이 되니까 너무 비싸서 매수를 못 해요. 매수가 불가하니까 일단 이 지역을 이제 개발시켜 줍니다. 개발시켜 주는데 이렇게 예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예쁜 땅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가를 이제 100억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억짜리를 만들어주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선 50억짜리 땅을 지금 100억짜리를 만들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요만큼의 땅을 갖고 있던 자에게 그대로 이 지역에 요만큼을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50억 원어치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를 다시 보면은 이제 100억짜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반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토지, 전체 토지에서 이제 반만, 전체가 이제 100억이 뛰었으니까 50억 원어치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50억 원어치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나머지 토지의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개발 비용으로 쓸 수가 있죠. 개발 비용을 쓰거나, 개발 비용으로 이제 팔아서 매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비지라고 했습니다. 채비지.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토지의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이제 그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들도 이제 확장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의 설치, 공공기관의 입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래서 마을회가 이걸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이 필요한 거죠. 이걸 우리가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그래서 개발 채비지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류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0억짜리 땅을 이렇게 100억짜리 땅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원래 이쪽에 토지 소유권자 A가 지금 이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억짜리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 공공청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면적을 확보해 줘야 되니까 원래 A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 비해서 좀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원래 토지가 이제 토지 면적 자체로 보면 반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도 이렇게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면적 자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간보율. 그래서 보통 한 50% 절반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 이제 줄죠. 그래서 이제 간보율이라는 것도 발생을 해요. 결과적으로 간보율,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들은 환지 방식에서 등장하는 말이에요. 환지 방식에서. 자,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토지로 교환해 줄 때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가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면적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평가식이에요. 50억짜리 땅을 100억짜리를 만들었는데 50억원치만 돌려주겠다라고 했으니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평가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번엔 이제 면적식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크게 될까요? A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A가 여기에 500평을 가지고 있어요. B가 이 부분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B가 4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C가 이 부분에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C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300평이에요. 여기는 B가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길도 없고 되게 엉망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고쳐줄 거예요. 이걸 고쳐주는데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들어가서 토지를 이렇게 예쁘게 일단 도로를 놓겠죠. 도로를 놓고 A, B, C 너희 땅이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한테 땅을 이만큼 다시 돌려주고 도로를 또 옆에 놓고서 B 땅을 확보를 하고 이제 C 땅을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듯반듯한 게 이 도시계획상 이제 편리하고도 그리고 또 효율적이니까 일단 면적 자체를 다 이렇게 예전처럼 500, 400, 300 이렇게 줄 수가 없죠. 그래서 A한테 400평을 주고요.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B한테도 이제 400평을 돌려주고요.
C한테도 400평을 돌려주는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는 원래 내 땅은 500평이었으니까 500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가 받아야 될 땅보다 적게 받았죠. 적게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했냐면 감환지가 발생한 겁니다. 감환지. 땅이 환지 바뀌었는데 줄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감환지예요. 감환지. 그럼 감환지가 되면 A는 나는 500평 받아야 되는데 400평을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죠.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환지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아야 됩니다. 감환지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 같은 위치에 400인데 400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리 환지라고 해요. 같은 자리에 환지, 땅이 바뀌었다. 제자리 환지. 이걸 우리가 또 적응 환지라고 하죠. 그래서 적응 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B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토지로 교환했을 뿐이에요. B는 이상이 없어요. 이번에 시해볼게요. 얘는 원래 3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받은 땅이 400평이 된 거예요. 더 받았어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이런 경우를 이제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증환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청산금을 납부해야 돼요. 이번에는 더 받았으니까 땅값을 대신 돈으로, 땅은 이렇게 받았지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납부한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에서 볼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환지 계획이 있습니다. 환지 계획을 먼저 볼 거고요. 환지 계획. 두 번째는 환지 처분을 볼 거예요. 환지 처분. 그럼 처음에 이제 환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걸 먼저 볼게요. 환지 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자. 시행자가 만드는 거죠. 시행자가 항상 수립하게 됩니다. 환지 계획을 이제 세우는 사람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울 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위지면 토수리환 요걸 이제 고려를 하죠. 그냥 계획을 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 지, 면, 토, 수, 리, 환 이걸 고려하게 됩니다. 시행자가 이 환지 계획을 세울 때 위는 뭐예요? 위치, 지는 지목, 땅 이름, 면은 면적, 토는 그렇죠. 토지. 그 다음에 수는 수리, 리는 뭐예요? 이용 상황, 환은 환경 해가지고 위지면 토수리 환을 고려한다.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그냥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고려해가지고 저렇게 환지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환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쓴 거는 이제 이게 수립할 때 어떤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기준점을 위지면 토수리환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첫 번째. 그러면 환지 계획에 들어가는데 환지 계획은 환지라고 하는 말이 땅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리턴해준다는 거잖아요. 땅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환지 계획은 첫 번째 땅으로 주기가 있어요. 땅으로 주기. 두 번째는 돈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고 돈으로 주는 거예요. 땅으로 주기. 두 번째 돈으로 주기. 세 번째는 땅으로 받고 이번에 건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건물로 주기. 이걸 우리가 입체환지라 그래요. 입체환지. 그래서 땅으로 주기, 돈으로 주기, 건물로 주기. 크게 환지 계획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A, B, C가 땅으로 줬다가 땅으로 다 받은 케이스죠. 그러면 땅으로 주는 경우에 지금 어떤 게 발생했냐면 증환지, 감환지, 제자리 환지 이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줄 때는 세 가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자리 환지가 있죠. 제자리 환지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증환지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감환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 환지는 뭐 땅으로 돌려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증환지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증환지? 청산금을 납부해야 돼요. 청산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요. 시행자한테 돈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때보다 더 받았어요. 그래서 증환지가 발생하면 청산금을 납부해야 된다. 청산금 납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감환지는요.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았어요. 그러면 적게 받으면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감환지는 청산금 받기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청산금을 받아야 된다. 자, 이번에는 돈으로 주기예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돈으로 줘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내보내겠다. 자, 그런데 돈으로 주기인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막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땅을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C가 아유 나는 땅으로 주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나 이 지역에 안 살 겁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 의해서 돈으로 줘서 내보낼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지금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내보낼 수 있다. 자, 이때 만약에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땅을 빌려 살고 있는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도 이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직권으로. 지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원때 그렇죠? 토지가 너무 작을 때, 토지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예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정말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여기 10평 갖고 있는데 원래 보통 간보율이 발생하니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10평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럼 줄여서 5평 줘야 되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안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돈으로 줘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직권으로 돈을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직권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주지 않고 바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런 문제가 있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건물로 주기. 이걸 우리가 입체완지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지역에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있고 이렇게 건축물을 갖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있으면 과연 이자는 이렇게 예쁘게 바꿨을 때 여기 그리고 새로운 건축물이 지어졌을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로 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건물로 줄 때에도 건축물 소유자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죠. 자, 그리고 여기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던 자가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이제 입체완지가 가능해요. 요거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1단의 토지에 엉망이 토지가 있어요. 엉망이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옆으로 보면 어떤 거냐? 이거 막 엉망이 토지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거죠.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이 A 토지예요. A가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A가 이 땅, 자기 땅 위에 A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토지인데 여기 이제 B가 B 토지예요. B 소유인데 B 토지 위에 C가 건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그 건축물하고 토지의 소유권자를 분리를 하죠. 그래서 B 토지 위에 C가 건축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요. 그리고 D는 그냥 나대기 상태예요. 토지만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는 위에 건물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쪽에 예쁘게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고친다는 거잖아요. 고치게 되면 지금 지금 여기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A, B, C, D예요. 근데 이게 예쁜 토지로 바뀌는 거예요. 예쁜 건축물이 이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B를 만약에 요 면적이 작아서 이걸 만약에 과소토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소토지예요. 아까 과소토지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냥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예쁘게 바꿨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쪽 토지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자 일단은 A, B, C, D예요. 이 토지. 그리고 이 토지 위에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요.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건축물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B가 이 지역에 과소토지를 갖고 있는데 싹 밀어버리고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이제 토지와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게 A, B, C, D는 맞지만 B는 과소토지니까 얘는 빼버린다는 거예요. 돈 줘서 내보내고 있어요. B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건축물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D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나대지를 굉장히 크게 많이 제공을 했죠. 그래서 건축물 하나에 대해서 지분 전체를 2층을 다 쓸 수 있는 이만큼의 건축물 사용 권한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거는 이제 A가 갖게 되고요. 이 부분은 C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건축물의 일부와 지금 환지가 시행이 되면 건축물의 일부와 그리고 토지는 지분으로 갖는 거죠.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게 입체관지예요. 이게 입체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 원래 여기 주택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새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게 원칙인 거예요. 입체관지를 시행하더라도. 그래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1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뒤에 나머지 법들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집을 가지고 엉망인 토지 위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유한 주택 수대로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요. 원래는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엉망인 토지 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여러 개라면 얘는 또 여러 개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 개를 받으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 주는 건 아니고 기숙사를 가지고 있던 자가 있어요. 이 자들은 그 기숙사는 이제 굉장히 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의 수만큼 이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 그리고 하나가 더, 지금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 그래서 자,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만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기숙사, 그다음에 근로자 숙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속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그래서 지금 이게 입체환지까지 본 거예요. 입체환지까지. 자, 이제 그럼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환지 계획을 다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지 처분이에요. 자, 말을 한번 잘 보세요. 환지를 처분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 토지를, 엉망인 토지를 예쁜 토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엉망인 토지 위에 예쁜 건축물도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걸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바꿔놓은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바꿔놓은 땅에서. 근데 원래 있던 지인한테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오는 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원래 있던 자들이나 분양받을 자들한테 이렇게 주택을 넘겨주는 행위가 이제 환지 처분입니다. 그럼 환지 처분은 이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해서 땅을 만약에 평평하게 만들었다, 땅을 예쁘게 만들었다면 그 땅이 갑자기 꺼질 염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땅에 뭐 건축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 건축물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환지 처분,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환지 처분할 때는 첫 번째 준공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니까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 검사 후 60일 이내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준공검사. 건물이 안전해요. 그러면 60일 내에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60일 내에 자 이제 소유권 이전합니다. 라고 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하게 되고요. 자, 공고가 있어요. 그러면 공고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환지 계획을 수립한 땅에 대해서는 자, 환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땅은 누구한테 준다. 이 땅은 누구한테 준다. 뭐 이렇게 환지 계획이 잡혀 있는 땅의 경우에는 자, 환지 계획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법에서는 항상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를 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환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환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땅. 이른바 환지 부지정이죠. 환지 부지정한 땅.
그러니까 땅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아까 뭐예요? 돈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환지 부지정한 땅, 환지 부지정한 토지가 환지 부지정한 땅에 대해서는 자, 환지 책에는 환지처분 공고를 나왔죠.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 이 땅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가 다 소멸됩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 그 땅 위에 있던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해요. 자, 환지처분 공고가 끝나는 날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채비지가 있었어요. 아까 채비지. 그리고 보류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유권이 이제 귀속돼야 되는데, 채비지는 팔아서 경비로 쓸 수 있는 땅이었고, 보류지는 마을회관 직구에서 남겨두는 땅이었죠. 이것도 환지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1번하고 똑같아요. 여기 A번이라고 한다면, 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데요. 채비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이전하느냐?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팔아서 쓰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채비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보류지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인데, 이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렇죠? 환지 계획에서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면 이 마을회관의 소유는 누구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환지처분 공고하고 그 다음날 바로 소유권 이전해요. 그래서 자,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이게 환지처분 공고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소유권이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죠.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바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해요. 그래서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갖게 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이제 정한 자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까 우리 저기서 뭐 증환제나 감환제의 경우에 청산금이 발생했죠. 소유권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청산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청산금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청산금의 발생 시기는 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청산금. 당연한 게 소유권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때부터 어떤 그 토지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 또는 내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청산금이 그때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하니까 소유권 이전 시부터 청산금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산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의 기간으로 청산금이 발생한다. 자, 네 번째, 여기서 또 볼 게 임차권자가 있어요. 임차권자.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던 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임차권자가 있는데, 임차권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환지로 인해서 지금 땅이 환지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땅은 여기였어요. 근데 환지를 주는데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땅을 빌린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이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환지가 이쪽으로 잡히면서 내가 이 땅을 빌렸을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권리를 조정에 들어갑니다. 환지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저 땅을 빌렸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권의 문제에 있어서 임차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 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버리거나 더 이상 임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시켜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권리 조정 기간이 있는데 60일 이내 권리를 다시 조정하라라고 해서 이 기간 60일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책으로 보실게요. 책으로 보시면 68페이지요. 68페이지. 좀 여기도 뭐 크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자, 68페이지 보시면, 자, 맨 밑에 환지계획의 작성에서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밑에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죠. 그리고 환지 설계를 할 때는 자, 지도인데 그냥 숫자가 나와서 한번 그냥 보세요. 기억 보면 축적 1200분의 1 이상의 환지 예정 지도. 자, 니은에서 보면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적식, 그러니까 평가식이 원칙이에요. 50억짜리 땅이라면 50억 원어치만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이고요. 69페이지 갑니다. 거기 환지계획의 기준에서 1번 작성 기준에서의 기억이요. 환지계획은 자,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지이면 토수리환 요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 됐고요. 3번 해볼게요. 환지 부지정 있죠. 그래서 환지를 하게 되면 뭐 평면한지 입체한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거기 환지 부지정이요. 기억 보시면 3번에서 기억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자, 환지 부지정. 환지를 하지 않고 땅으로 안 받고 저 돈 받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환지 부지정이에요. 원래 그 토지 소유자가 돈으로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환지 부지정이죠. 거기 다만부터 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받아야 한다. 됐고요. 4번에 입체한지 볼게요. 자, 원래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그러니까 그 도시개발 지역 안에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지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는요 건축물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자,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에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건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이거예요. 아까 그림 그린 거 여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환지 계획되면 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70페이지요. 미음 보시게 되면 미음 보시면 자, 미음이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니까 주택을 주는 거예요. 주택을 주는데 환지 계획대로 주택을 주는데 지금 두 번째 줄이요. 거기 미음에서 두 번째 줄.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비읍에 1주택 공급이 있죠. 그 전에 환지 되기 전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있다면 하나의 주택만 받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거기 보면 가번이요. 하나 이상의 그 1주택을 공급하는데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조건 하나만 받아가라. 그리고 나번에서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주택만 받아가라. 하나만 받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옷은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택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가번에서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이자는 지금 자기가 원래 몇 채를 가지고 있었든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수만큼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번에서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자, 이런 것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수만큼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에 갈게요. 보류지하고 채비지가 있죠. 기억이요.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시행자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보류지는 아까 뭐였어요? 마을회관 짓기 위해 남겨둔 땅, 학교나 공원으로 쓰는 땅입니다. 학교, 공원, 마을회관으로 쓰는 땅이에요. 학교, 공원, 마을회관. 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채비지는 뭐예요? 공사비용으로 쓰는 땅. 팔아서 공사비용으로 쓰는 땅. 이게 채비지예요. 채비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자, 팔아 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채비지를 정하건 보류지를 정하건 사업시행자 마음이라는 거고요. 자, 넘어갈게요. 71페이지 갈게요. 71페이지 가서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이 간보율이에요. 간보율. 아까 여기 큰 땅이었는데 이게 100억짜리를 받게 되면서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죠. 이게 간보율입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땅에서 깎이는 비율, 이게 간보율이에요. 간보율인데 거기 2번 볼까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100평 가지고 있었다면 50평 받는다는 겁니다. 50평 받는다. 그런데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60%까지 할 수 있으면, 자, 60%까지 가능하다. 지정권자가 인정하게 되면 이제 60%까지 이제 뺏기는 거니까 100평 가지고 있으면 40평만 받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자, 60%까지 할 수 있으며. 자, 됐고요. 밑에 5번 볼까요? 환지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된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이게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세요.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자,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25m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냥 지문으로 나옵니다. 지문으로 나오는데, 자, 25m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72번입니다. 72번. 거기 환지 예정지가 있어요. 이 환지 예정지는 일단 그 1번에서 임의적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를 꼭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환지 예정지의 기능은 미리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소유권의 기능을 확대시켜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엉망인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A 소유 땅이에요. 근데 토지를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줄 거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원래 위치는 여기였는데 위치를 바꿔서 여기에다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 소유권 이전일이 언제였냐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에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토지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하려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이 이전하는 건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 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조금 미리 앞당겨서 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A가 권리의 행사를 미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그럼 거기 볼게요. 자, 종전의 기억부터 볼게요.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인척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지금 보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예요. 지금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에 대해서 지금 환지 지정이죠. 환지 지정. 그러니까 효력 발생일로부터 처분 공고일이죠. 이게 소유권 이전 시점이 처분이 환지 처분인데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이전하는데 미리 효력을 앞당겨 준다는 거죠. 환지 예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A에게 이 땅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미리 좀 땡겨주는 거예요. 기능은. 등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 처분 공고일이 환지 처분 공고를 말하는 거니까 원래 소유권 이전은 이 환지 처분 요 시점이 환지 처분 공고일이라고 한다면 환지 처분 공고일 플러스 1일,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A한테 이전하는 건데, A로 넘어가는 건데, 이 전부터 이만큼까지의 기간 동안에 미리 소유권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A한테. 그래서 A가 미리 이 땅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다시 읽어보면요. 기억이요. 자,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여기가 이제 환지 예정지입니다 라고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미리 A가 여기 사용해 먹을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자,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정정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디귿 볼게요. 디귿. 자, 그러면 디귿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디귿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환지 예정지의, 지금 주어가 바뀐 거예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 수익 개시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금 A가 갖고 있는 땅은 여기였어요. A가 갖고 있는 땅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서 A 당신 땅을 이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환지 예정 지정이잖아요. 환지 예정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땅은 환지 예정지가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처분 공고일까지 지금 A가 요 지역에 요 기간 동안은 A가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원래 요 땅의 요 위치,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위치, 요 그림으로 따지자면 요만큼이 원래 만약에 을의 땅이었다라고 한다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서 여기 원래 요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을이라는 거예요. 을은 사용 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을이에요. 을인데 A의 토지가 이제 이쪽입니다라고 해서 환지 예정지가 딱 되면서 A의 사용 수익권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원래 이 땅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땅의 원래 토지 소유자 을 얘는 요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 못 한다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A가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는 을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디귿에 거기까지 보시고요. 4번 갈게요.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자, 그래서 여기는 을이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보시고. 자, 네 번째.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있죠. 가번이요. 임차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 청구할 수 없다. 증감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이 땅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A가 지금 토지 소유자고 이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환지 예정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바뀌니까 얘는 이 땅 나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위치 때문에 나 여기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 나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라고 하면 임금이 나 쓸데없이 비싸니까 토지 그 임차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임금 좀 임차권 비용 좀 조정해 주시오, 깎아 주시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60일 내에 하라는 거예요. 60일 내에.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자 증감 청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0일이 지나면 증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73페이지 갈게요. 그러면 거기 8번의 환지 처분에서 동그라미 2번 환지 처분의 효과요. 자, 보면 기억 볼까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원래 그러니까 여기 아까 환지 예정지 같은 경우는 요 A의 땅을 여기 있다가 여기로 요 땅으로 지금 환지 예정지를 한 경우는 소유권을 미리 앞당겨줘 가지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처분 공고까지 A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은 확실하게 A한테 소유권이 이 위치에 요 땅이 A한테 소유권이 이전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그러면 요 땅으로 이전했을 때 원래 여기에 있던 여기 있던 권리가 이쪽으로 다 이전한 것으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기억은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디귿 볼게요. 디귿에 채비지 보류주에서 가번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주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보류주는 마을회관 지키에 남겨둔 땅, 채비지는 시행자가 팔아서 쓰는 땅, 자 공사비용 마련한 땅이에요. 그리고 나번에 지역권 있어요. 맨 밑에. 자,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지역권은 그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거기 이전 X 하세요. 이전 X. 지역권은 거기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라고 그랬는데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이전 X. 이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B번이요.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소멸한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74페이지요. 여기 보면 환지 등기가 있죠. 가번에서 맨 위에 가번. 자, 다른 등기 제한에서 가번이요. 원칙.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일단 소유권을 확정지 먼저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등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비읍에서 징수무 위탁에서 나번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자, 거기 보면 끝에 사람은 안 중요하고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관에게 수수료를 내는 거죠. 위탁 수수료는 100분의 4 이 정도 하나 보시고요. 맨 밑에 내려오시면 9번의 중공검사 등 그 위에 니은 있죠. 계약의 포기, 계약의 해지에서요. 자, 가번이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임차권에서 자, 그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페이지 갈게요. 75페이지 가시면 비용 부담에서요. 2번 예외에서 자, 거기 볼게요. 요거는 그냥 지문으로 외우세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 전부 X 하시고요.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자, 비용의 일부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77페이지요.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채권인데, 공사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죠. 자, 1번 볼게요. 도시개발 채권 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요. 77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금 발행 주체를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할 때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승인을 받아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제 채권인데 기간 나왔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5년, 소멸시효 5년이다. 그리고 발행 방법을 보면 저 채권은 일반적으로 다 무기명 채권이죠. 무기명 채권인데 자,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5번에 도시개발 채권의 의무적 매입이 있어요. 기억을 보시면 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거기 보면 공공시행자와 여기부터 체크하세요.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이거를 가로치시면 민간입니다. 민간. 그러니까 공공하고 계약하는 자는 민간이죠. 자, 그래서 민간 계약을 체결하는 자, 이 자들은 의무적으로 도시개발 채권 사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니은에서 민간 시행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 사는 겁니다. 의무적 매입이에요. 민간 시행자 체크하시고요. 디귿에서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니까 얘도 뭐예요?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은 무조건 도시개발 채권 사라는 겁니다. 공공하고 사업할 때. 자, 됐고요. 행정심판 볼게요. 뭐 행정심판은 다 언제나 제기할 수 있죠. 거기 첫 줄 끝에 7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간 행정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된다. 그렇죠? 어떤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도시개발 그 채권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사업 시행자는 지정을 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한 자,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지금 오늘 본 거는 다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도정법 나가겠습니다. 도정법. 그래서 공부해 오시고요. 아침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출문제 좀 다 보세요. 풀어보시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